네,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컨제스천 컨트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컨제스천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예,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서 중간 라우터라든지 중간에 거쳐가는 노드들에서 패킷이 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 걸 우리가 컨제스천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컨제스천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물리적인 이 선, 즉 아웃풋 링크의 커패시티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이 버퍼의 그 중간 라우터라든지 노드들에 거치는 이 버퍼의 사이즈가 파이닛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은 패킷이 들어오면 링크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큐가 길어져서 딜레이가 생기고 버퍼에서는 패킷이 드랍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컨제스천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다시 리트랜스밋 하는 그 뭐 속도라든지 그럴 때 아웃풋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이 유입되는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제로는 이제 아웃풋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그 네트워크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밴드위스가 넘어가 버리면 내가 넣을수록 컨제스천이라든지 트래픽 잼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는 패킷이 없는 그래서 아웃풋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가 컨제스천이 발생했는지를 디텍트하고 그때는 조금 그 네트워크에 유입하는 세그먼트의 양을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컨트롤을 하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CP 프로토콜에서는 엔드-투-엔드 컨제스천 컨트롤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하게 피드백이 있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에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엔드단에서 내가 보낸 패킷이 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딜레이가 되는 거를 감지해서 그때는 컨제스천이 발생했다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트래픽을 내보내는 속도를 조절하는 걸 엔드 컨제스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제 TCP의 컨제스천 컨트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TCP의 컨제스천 컨트롤은 AIMD라고 하는 약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봅시다. 센더는 보내는 애는 내가 전송하는 속도를 계속 증가를 시켜요. 한 번에 보내는 그 윈도우 사이즈겠죠. 한 번에 보내는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계속 증가를 하는데 언제까지 증가를 하냐면 뭔가 밴드위스가 사용 가능한 경우까지는 내가 계속 증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즉, 내가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길이 뭔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줘야 성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조금씩 늘려가면서 밴드위스를 내가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가면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패킷이 로스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순간에 뭔가 컨제스천이 발생했다는 거죠. 내가 보낸 한꺼번에 데이터를 이만큼 보냈더니 뭐 버퍼에서 오버플로우가 나서 패킷이 로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꺼번에 보내는 데이터의 양을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로스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하다가
2분의 1로 줄인다고 해서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다시 증가를 하다가 또 로스가 발생을 하면 반으로 줄이고 또 증가를 시키다가 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니까 이게 마치 톱날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sawtooth behavi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컨제스천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계속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증가를 시키는데 그 지금 현재 보낼 수 있는 트랜스미션 레이트의 사이즈를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CWND라고 하는 거는 컨제스천 컨트롤러 고려를 했을 때 내가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그 데이터 양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 TCP 헤더에 대해서 배울 때 이 CWND 말고 또 다른 윈도우 사이즈가 있었죠. 그게 아마 RWND예요. 그거는 리시버가 허용을 해주는 윈도우 사이즈라는 뜻으로 그거는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었죠. 여기서는 컨제스천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하는 윈도우 사이즈를 우리가 CWND라고 하는 그것도 아마 헤더에 있어요. 그래서 헤더에 있나? 헤더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줄여서 이제 그 밑으로만 내가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하는 그 양을 이 CWND 밑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TCP는 동작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TCP가 보내는 세그먼트들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그먼트를 보냈고 액까지를 받은 부분이 연두색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내가 이제 액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보내고 액을 기다리면 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세그먼트를 통째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액을 받는 이런 구조로 TCP는 동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한꺼번에 보내고 액을 받기 전에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이 사이즈는 어때요? CWND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왜요? 이게 컨제스천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대의 데이터 사이즈이기 때문에 최대의 트랜스미션 사이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보다는 적은 양으로 보내야 컨제스천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그 마지막으로 액을 받았던 라스트 바이트 액트 즉 이거는 지금 네트워크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리시버에 도착을 했다는 게 확실한 거죠. 왜냐면 도착을 했어야 이거 액을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네트워크에 유입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보냈는데 아직 액을 못 받은 이것들은 얘네들은 지금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다니고 있는 양이 컨제스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CWND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라스트 바이트 액트에서부터 라스트 바이트 센트까지 이 그 사이즈가 즉 이 뺀 사이즈가 CWND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우리가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조절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그 TCP에서 뭔가 트래픽 양을 조절하는 거는 플로우 컨트롤하고 컨제스천 컨트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WND라고 하는 값을 세팅해서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컨제스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CWND라고 하는 그 윈도우 사이즈를 또 유지를 하죠. 내가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는 그 RWND와 CWND 중에 작은 값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컨제스천도 안 늘어나고 플로우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컨제스천 컨트롤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플로우 컨트롤과의 이렇게 그 같이 고려하는 거는 생략하고 컨제스천 컨트롤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CWND 그 컨트롤을 위한 윈도우 사이즈는 상황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컨제스천에 따라서 그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CP의 샌딩 레이트는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 CWND만큼 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액을 기다리기 전에, 액을 받기 전에 최대 이것만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CP는 어느 속도로 보내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 윈도우 사이즈,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네트워크의 최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그 TCP에서는 한꺼번에 데이터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액을 받죠. 그러면 내가 한꺼번에 액을 보내고 아니 데이터를 보내고 액을 받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통 RTT 타임이라고 하죠. 라운드 트립 타임. 그러면 나는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보내고 액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최대 얼마만큼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CWND만큼만. 왜? 내가 액을 받아야 그 친구들이 다 네트워크에서 사라졌다는 거를 보장받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내고 기다리는 이 시간 RTT 동안에는 최대 CWND만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RTT 타임이 5초다. 5초 동안에 나는 최대 100바이트만 보낼 수 있다. 그러면은 TCP의 샌딩 웨이트는 실제로는 5초 동안 100바이트를 보냈으니까 초당 20바이트를 막 보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속도가 있는 거죠. 물론 내가 한꺼번에 보내고 기다리는 타임이 이렇게 있지만 나는 5초 동안에 100바이트를 보내는 이 속도로 지금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TCP는 컨젠스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 로스가 발생을 했는지 뭐 할지 안 할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늘려가 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너무 데이터를 늘리는 속도가 적으면 지금 실제로 네트워크에 트래픽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왕창 보내도 되는데 지금 왕창 보내지 못하고 굉장히 작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낭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세그먼트를 많이 보내는 게 좋죠. 그래서 TCP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일단은 하나의 세그먼트만 보내요. 메시지를 하나만 보낸다는 거죠. 하나만 보내고 액을 기다려요. 로스가 안 났어요? 그럼 이거를 2배로 늘려요. 다시 액을 기다려요. 또 로스가 안 났어요? 그럼 또 2배로 늘려요. 그래서 커넥션이 이제 시작이 되면 얘는 첫 번째 로스가 발생을 하기 전까지는 익스포넨셜하게 2배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CWND가 뭐로 세팅이 되냐면 이게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거든요. 내가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세그먼트를 이제 보낼 건데 그 세그먼트가 그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크기 그거만큼이 처음에 CWND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윈도우 사이즈는 비트 단위, 바이트 단위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ery RTT마다 내가 2배씩 증가를 시켜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막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다 보면 뭐 로스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반으로 아마 CWND를 줄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우리가 TCP의 슬로우 스타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니셜 레이트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1로 시작을 해. 슬로우하게 시작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놀리지 않고 금방 내가 만약에 밴드위스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빨리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내가 막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컨제스션이 발생을 하겠죠. 너무 왕창 트래픽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컨제스션이 발생을 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디텍트를 해야 될지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TCP에서 내가 컨제스션이 발생했다는 거를 디텍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엔드 투 엔드로 내가 컨제스션 컨트롤 하지 않고 네트워크에서 익스플리시트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패킷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뭔가 그 로스가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네트워크가 자기가 막 패킷을 만들어요. 지금 컨제스션이 발생했다. 이러고 그 네트워크에 있는 사이드 엣지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TCP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내가 보내고 난 다음에 뭔가 굉장히 그 로스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타임아웃이 돼서 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로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로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로스를 어떻게 감지해요? 내가 듀플리케이트 된 액을 3개 이상 받으면 패킷이 로스됐다고 감지를 한다 그랬죠. 이런 거는 경우는 언제 감지가 되냐면 내가 파이프라이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5개의 패킷을 쭉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두 번째 패킷만 로스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패킷은 로스가 됐지만 그 뒤에는 3개, 3, 4, 5에 대한 패킷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받는 애는 두 번째 패킷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오고 다음 패킷이 도착하는 순간에 이 친구는 자기가 기다리던 게 안 오니까 액을 다시 보내죠. 뭐라고 액을 보내면 야 2번을 보내란 말이야. 2번을 보내, 2번을 보내. 이렇게 3번의 듀플리케이트 된 액이 도착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보내는 애는 아 내가 보낸 그 뭔가 중간에 2번 패킷이 로스가 됐구나 라고 감지를 하고 다시 리센드를 하죠. 자, 그래서 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리센드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컨제스천 컨트롤 하기 위한 CWND 값은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이머가 아예 타임아웃이 돼서 로스가 발생한 경우는 듀플리케이트 된 액이 도착하는 경우랑 상황이 어떤 게 더 심각한 걸까요? 일단 듀플리케이트 된 액을 받았다는 건 그 패킷은 아니지만 다른 애들은 뭔가 딜리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타임아웃이 된 것보다 조금 그래도 상황이 나은 거예요. 뭐라도 딜리버링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 액이라는 건.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소극적으로 그 CWND를 줄이고요. 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줄여요. 그래서 타임아웃에 의해서 패킷 로스가 발생을 하면 CWND는 하나로 바뀌어요. 세그먼트 딱 하나만 보낼 수 있게. 그 세그먼트 하나라고 하는 건 그 바이트로 표현을 하면 최대 세그먼트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CWND는 RMSS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슬로우 스타트 했던 것처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시켜요. 언제까지? 스레시홀드까지.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 건데 스레시홀드까지는 내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시키고 어느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더 소극적으로 플러스 하나씩 해서 리니어하게 증가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애교로 인해서 내가 로스를 디텍트했어.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니까 CWND를 하나로 너무 이렇게 박하게 줄이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사이즈에서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으로 줄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리니어하게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TCP를 쓰는데도 그러니까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노 버전에서는 방금 설명한 대로 이 듀플리케이트 액이 발생했을 때는 1까지는 줄이지 말고 반만 줄이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TCP 타우 버전에서는 뭐 어떻게 해서 로스가 발생을 했든 어쨌든 로스가 발생하면 무조건 CWND를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CWND를 줄이는 경우와 아니면 소극적으로 반만 줄이는 경우에 장단점이 뭘까요? 내가 CWND를 팍 줄여버리면 컨제스천 컨트롤 입장에서는 좋죠. 뭔가 트래픽이 덜
훨씬 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트래픽 잼이 심했던 게 풀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과도하게 CWND를 줄여버리면 제가 파이프라이닝을 할 수 있는 그 윈도우 사이즈가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능 입장에서는 만약에 네트워크가 아주 살짝 컨제스션 컨트롤이 발생을 한 경우였어요. 그러면 조금만 줄였으면 되는데 너무 확 줄여버리니까 내가 리소스를 낭비해서 실제로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TCP가 동작하는 거를 한번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자, 처음에 일단 타워부터 볼게요. TCP 타워는 처음 시작을 해요. 여기 슬로우 스타트를 했을 때는 1부터 시작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2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4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8로 증가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내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시키는 건 아니고 내가 처음에는 빨리 증가를 시키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리니어하게 봐요. 이렇게 조금 증가하고도 컨제스션 일어나나 이렇게. 그래서 그 스레시홀드를 우리가 보통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는 조금씩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 익스포넨셜한 인크리스가 리니어하게 스위치가 되냐면 어디겠지? 이건 이제 리노에 대한 얘기고 일단 TCP 타워에 대한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컨제스천이 발생을 했죠. 데이터 로스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다시 1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시키고 슬로우 스타트 스래시 홀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다시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그 슬로우 스타트 스래시 홀드가 이때하고 달라졌죠. 즉 뭐냐면 이 슬로우 스타트 스래시 홀드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로스가 발생을 하면 그 로스의 2분의 1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1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로스가 발생을 했으니까 스레시홀드는 6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때까지는 다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했다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죠. 즉, 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는 거는 뭐라고요? 컨제스천 윈도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최대 여기까지 보낼 수 있는 사이즈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다가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보면 지금 원래 4였다가 8로 증가를 해야 되죠. 근데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니까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까지만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리니어하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대신에 TCP 리노 버전은 어때요? 내가 로스가 발생하는 순간에 컨제스천 윈도우 사이즈를 1로 떨어뜨려요? 아니면 이거의 반으로 떨어뜨려요? 이거의 반으로 떨어뜨린다고 했죠. 언제? 만약에 그 로스가 그 타이머 아웃에 대한 로스가 아니라 듀플리케이트 된 액에 대한 로스라면 이렇게 반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리니어하게 쭉 증가를 시킨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TCP의 컨제스션 컨트롤을 파이네이트한 스테이트 머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슬로우 스타트는 뭐냐면 어느 구간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스래시 홀드가 되기 전까지 슬로우하게 스타트를 했지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 구간을 우리가 슬로우 스타트 구간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뭐를 만나면 내가
S 스레시홀드보다 그 CW 엔드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리니어하게 그 컨제스천 윈도우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있죠. 그 구간을 우리가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구간이라고 해요. 즉 내가 컨제스천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조심스럽게 지금 윈도우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타임 아웃이 돼서 로스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다시 슬로우 스타트로 가고 아니면 두플리케이트 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TCP의 그 버전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패스트 리커버리 구간은 두플리케이트 액이 발생을 하면 스레시홀드를 반으로 줄이고 CW엔드는 스레시홀드 플러스 3으로 했다고 하네요. 이 구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TCP의 버전에 따라서도 좀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하고 컨제스천 어보이던스의 구간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컨제스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TCP의 스루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똑같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보내고 거기에 앱을 받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네트워크의 동작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그래도 평균적으로 TCP의 스루풋이 얼마나 되느냐 뭐에 따라서 윈도우의 사이즈에 따라서 윈도우 사이즈하고 RTT에 따라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윈도우 사이즈가 로스가 발생했을 때의 윈도우 사이즈를 W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로스가 발생을 하면 내가 윈도우 사이즈를 반으로 줄인다. 즉 예를 들어서 듀플리케이트 된 앱 때문에 내가 로스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윈도우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죠. 그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쭉 증가를 시켜요. 쭉 증가를 시키다가 로스가 발생했네? 그럼 다시 윈도우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죠. 쭉 또 증가를 시키다가 또 발생하면 줄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이 순간에는 이만큼을, 이 순간에는 이만큼을, 이 순간에는 이만큼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데 평균적으로 이 타임 구간 동안에 내가 그럼 이 지점까지 봅시다. 이 지점까지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최대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전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 이게 평균 TCP의 스루풋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지점을 따져보면 2분의 W라고 하는 건 사실 4분의 2W죠. 이거는 4분의 4W.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은 4분의 3W만큼 이제 내가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4분의 3W만큼 RTT 구간 동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루풋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러니까 한번 확 보내고 액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요만큼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4분의 3W. 그래서 그 TCP의 스루풋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얘기인데 실제로 TCP는 지금 굉장히 파이프가 길고 팻한 환경에서는 잘 동작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러한 컨제스트 컨트롤은 왜 그러냐면
어, 지금 봅시다. 최대 세그먼트의 사이즈가 1500바이트고 내가 지금 한번 왔다가 돌아오는 이 RTT 타임이 마이크로 세컨드가 아니고 밀리세컨드만큼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스루풋도 10기가 bps를 내가 원하고 싶어. 만들어내고 싶어. 그러면 윈도우 사이즈를 얼마만큼으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따져보면 즉 내가 한 번 보내고 받는 데까지 100ms가 걸리는데 이 동안에 내가 몇 개의 세그먼트를 보내면 내가 100기가 bps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가 1500바이트일 때. 그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자 1500바이트를 내가 몇 개만큼 보내면 100ms 동안에 그게 10기가 bps가 되느냐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바이트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그 윈도우 사이즈가 이만큼이 나와요. 즉 세그먼트를 83.333개의 세그먼트를 내가 동시에 파이프라이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TCP에서 스루풋이 그 로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잘 보냈을 때 잘 가면 좋은데 우리가 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뭔가 리트랜스미션을 하고 뭔가 굉장히 윈도우 사이즈를 줄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루풋이 달라져요. 그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MSS는 1500바이트로 고정이 되어 있고 RTT도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 로스 레이트가 얼마만큼 이하로 떨어져야 되냐면 이게 지금 10의 마이너스 10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서 이 뭐 TCP의 지금 하이스피드한 TCP를 위한 새로운 버전이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뭔가 컨제스션 컨트롤이 내가 너무 로스가 나면 팍 줄이거나 뭐 하나를 줄이거나 그걸 다시 올려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뭐 비효율적일 수 있고 그리고 로스가 안 나도록 하는 뭔가 하드웨어로 보완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TCP 프로토콜이 굉장히 뭐 길고 이렇게 왕창 보내야 되는 이런 하이엔드 시스템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의 페어니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늘 퍼포먼스와 어떤 시스템을 평가할 때 그 퍼포먼스와 페어니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딱히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퍼포먼스와 함께 페어니스를 늘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뭐냐면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의 것만 계속 보장이 되고 다른 친구는 계속 스타베이션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TCP는 결국에 내가 뭔가 서킷 그 스위칭처럼 개런티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패킷을 보내는 쉐어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밴드위스가 R인 라우터가 있어요. 이거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페어하게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공유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K개가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R이라고 하는 밴드위스를 내가 K분의 R로 각각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 가장 페어한 거죠. 즉 두 명이 쓰고 있으면 2분의 R만큼 각각 써야지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 이제 정말 그러냐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커넥션 즉 내가 뭔가 안에 라우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라우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밴드위스 그 밴드위스의 풀 커패시티가 R이라고 하는 밴드위스를 가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커넥션 두 명이 커넥션 하나를 각각 열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이
가장 페어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사용하고 있는 밴드위스의 양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구간을 쭉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점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커넥션 1과 커넥션 2가 똑같이 R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그렇다면 파란색 선은 뭐냐면 이거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R이라고 하는 밴드위스를 100% 사용하고 있는 구간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은 뭐예요? 커넥션 1은 사용하고 있는 게 0이죠. 커넥션 2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게 한 90%, 여기가 한 10% 이렇게 쭉 가고 이 지점은 어때요? 50%씩 똑같이 나눠서 R이라고 하는 거를 풀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TCP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TCP가 이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커넥션 1이 뭐 내가 패킷을 이만큼 보내고 있고 커넥션 2는 뭐 더 조금씩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나면 지금 이 시작점 자체가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구간이에요. 즉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한 다음에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에 만나서 이제부터 내가 트래픽을 증가를 하는 건 한 칸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한 세그멘트씩. 그럼 이 친구도 한 세그먼트 증가시키고 이 친구도 한 세그먼트 증가를 시키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트래픽 양이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다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어때요? 뭔가 로스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팩터를 2로 이렇게 줄인다고 가정을 해보면 2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지금 컨제스천 1은 내가 지금 그 보내고 있는 트래픽 사이즈가 이만큼이었을 텐데 그거의 반이니까 이만큼 줄였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커넥션 2는 자기가 이만큼 트래픽을 발생을 시키고 있었는데 로스가 발생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반으로 줄였으면 이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 이 지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저스천 어보이던스를 하면서 조금씩 소극적으로 또 증가를 시키고 있다가 또 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반으로 줄어요. 그럼 이 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가면 또 가고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TCP는 내가 초창기 시작을 했을 때는 이 두 개가 지금 페어가 안 맞았어요. 커넥션 1이 더 많은 트래픽 밴드위스를 사용했고 커넥션 2는 더 조금인 밴드위스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어느 지점에 가까워져요. 굉장히 페어한 이 구간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TCP는 시간이 지나면 더 페어에 가까워진다. TCP만 사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뜻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네트워크에는 TCP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즉 TCP는 뭔가 로스가 발생하면 서로 트래픽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죠. UDP의 패킷들. 걔네들은 무조건 들어와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UDP를 사용한다고 했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어플리케이션 중에 TCP 커넥션 하나만 열고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TCP 커넥션 여러 개를 열고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도 막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여기 9개 커넥션을 열고 보낸다고 보죠. 그러면 TCP 각각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페어가 보장이 되더라도 여러 개를 열고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리겠죠. 다른 TCP 커넥션 하나만 열린 것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뭔가 페어니스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장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